땅은 그냥 주웠다고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옆에 남는 땅 400평 서비스로 주시고, 그분이 왜 파셨냐면은 그분은 여기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토마토가 괜찮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부에서 큰 융자를 받아가지고 크게 하시면서 이걸 팔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13,000평 유리온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난방도 뭘로 하시냐면은 조성군 쓰레기 소각장이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난방을 돌리세요. 저희가 난방비가 1,500에서 1,400평 규모인데 1,300, 1,400이 되는데 그분 1년 난방비가 10배잖아요. 1억 3천이 들어야 되는데 5천만 원에 해결하세요. 그리고 GS나 롯데, 리테일 쪽에 납품을 하고 계십니다. 농장이 그 근방이겠네요. 저희 쪽에서 보성에서 광주 올라가는 쪽이 있어요. 근데 저희 쪽은 벌교 쪽, 순천 쪽에 좀 치우쳤다고 보시면 되고 그 농장은 광주 쪽 화순 올라가는 쪽에 있으시고 아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농촌교육농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체험이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실과 시간에 식물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거 실습을 저희 농장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한 5년 정도 시범 사업, 시범 쪽으로 운영을 해봐라 해서 전라남도에 몇 개, 충남에 몇 개 이렇게 계속 줄었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천만 원 정도가 국비 이게 지원금이 나오고 500만 원은 자부담. 근데 그 돈에 500만 원은 교육이나 컨설팅 비용으로 써야 되고 2천만 원에 60%인가 정도밖에 시설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기자재를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지원이 없어졌어요. 시범사업이 5개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교육농장 품질 인증이라는 걸 받으면은 교육농장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고 교육청에 저희 목록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저희 농장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3, 4, 5, 6세, 7세까지는 저희는 체험을 이제 점점 넣으려고 해요. 애들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무슨 체험을 하려고 이제 학교 쪽으로 중학교까지로 좀 넓히려고 하는데 일례로 말씀드리면 3살, 4살짜리가 와서 토마토를 따고 피자 만들기를 해요. 그 누가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은 마지막에 피자 들고 사진 한번 찍으면 그거 엄마한테 보내주면 선생님 미션 클리어. 그러니까 솔직히 돈은 버는데 보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중노동 하다가 오늘 얼마 벌었다 이건데 애들이 오면은 학생들이 오면은 교감이 돼요. 니네들 쌍꺼풀 식물 인맥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 그러면 그물망이요 배웠어요. 그러면 자 토마토 잎 한번 봐보고 이거는 그러면 무슨 잎일까? 무슨 식물일까? 쌍꺼풀 식물이요. 그러면 밖에 잡초 많으니까 거기서 맷더미 식물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그 띠풀 같은 거 있잖아요. 긴 거. 그런 거 보면 다 맷더미 식물이고 흔히 볼 수 있는 게 주변에 널린 나라, 벼, 맷더미 식물이구나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씨방이 요거가 아니라 씨방이 열매가 되면은 그거는 참열매, 환열매 이런 것도 배우고 토마토 꽃을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토마토 꽃을 안 보는 애들이 많아요. 꽃이 어떻게 그러면 꽃 그리다 보면 전부 다 빨간색. 그러면은 하기 전에 그려보고 끝나고 나서 다 끝났으니까 꽃을 한번 그려보자. 또 삼촌이 설명해 준 거 있지? 삼촌이라고 하면 돼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있지? 여기가 암술이고 수술이고 꽃받침이고 어디에 씨가 들어있고 그런 걸 다 얘기해 주니까 얘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토마토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한 부분으로 나가는 게 토마토의 시장 확대까지 되는 부분인데 얘들 체험 오면은 토마토 정말 안 먹어요. 특히 엄마가 사준 거는 다 안 먹어요. 저 농사 지시는 분들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말씀드려요. 욕을 얻어 먹더라고요. 토마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다른 과일에 밀리는 이유가 30% 이상의 책임은 농민들한테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2008년도부터 가격이 엄청 좋을 때는 토마토가 덜 익어도 3만 원씩 주고 사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래 두고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맛 좋고 이런 거는 되게 과일이 물르거든요. 물른 거는 안 사는 이유가 오래 두고 못 파니까. 그러니까 육종, 품종 만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단단한 거, 오래 가는 거, 맛은 필요 없이 이런 거 만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많이만 달리면 되지 맛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가는 중인데 관리하기 편하게 차라리 맛없는 거 심자 해서 많이만 달리는 거 심자 해서 심고, 또 중매인들은 무조건 오래 두고 팔아도 자기는 납품하면 그만이니까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잘못했던 일이 누구한테 가냐? 소비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여기서 사 먹어, 저기서 먹어, 뭐 100군데서 토마토를 먹어봐도 다 맛이 없으니까 아 이제 토마토 안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고자 10년 뒤에 내 소득을 내가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농사에 종사를 하실 분들은 그 정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체 공동체라고 봐야 되지, 이 집에서 이거 심었으니까 나도 이거 심어야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좀 제가 항상 고집 있게 시간이 있더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교육농장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교육농장도 된 게 뭐냐면은 그 폰이나 시에 가면은 농사 지신 분들 중에 입김이 엄청 세신 분이 많으세요. 일단은 돈 2천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나도 할래 하신 분들 많은데, 저는 그분들을 못 이기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그동안 지도 얼마 됐고. 근데 저희가 교육농장을 받을 수 있었게 된 거는 첫 번째 한 가지 이유예요. 일단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을. 그분들이 심사 나왔는데 체험했던 결과도 아무것도 없고 신청서 한 장 달라가지고 저에게 해볼게요 하는 것보다, 저희는 첨부 서류에다가 지금까지 했던 체험 사진을 다 한 장씩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서류를 내니까 아 이게 하는데 줘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도전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나한테 입점이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육농장을 만들었던 게 이제 그 설명드리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육묘장이에요. 육묘장인데 그 육묘장을 다 까고 평탄작업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창고였어요. 아주머니들 쉬시는 데하고 쉬시는데 양액 막 이런 거 쟁겨놓고 하는 건데, 네, 드디어 이제 이상이 지나가는 거죠. 이런 데인데 여기가 저 기계가 2천만 원짜리예요. 히팅 펌프라고 에어컨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난방을 시키는 건데, 찬바람을 밖으로 빼고 따뜻한 바람을 가지고 물을 데펴서 그 물을 순환시켜서 난방을 시키는 건데, 저거를 포기했어요. 저는 체험하려고 자리가 없으니까. 400만 원에 경북 영주 어떤 분이 사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뜯어가세요 했더니 안 하신대요. 타임을 좀 주셔야 되는데. 네. 그럼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보성 공급상에다 40만 원 주고 팔았어요. 한 대 더 남았어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350원 드릴게요. 대신 뜯어가세요. 근데 지금은 후회 안 해요. 그만큼 소득이 체험으로 더 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리 체험장이거든요. 요리 체험장이기도 하고, 이제 농어가 실습지에 오시면 저기서 주무시기도 하실 거고. 분명히 남자 여자 화장실 많이는 필요 없어요. 따로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농장 지정하고 2013년도에 이제 그것을 했고요. 이게 이제 자존심 문 싸움이에요. 아까 15명 그 태권도 있잖아요. 걔들이 쓸고 간 자리에서 제가 죽은 토마토예요. 그때 노란 토마토 심었었는데 좀 뭐라 그러지? 저게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안 그랬었는데 내려와서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는 그 농부의 그 약간 그 고집이나 근성 이런 게 좀 생기거든요. 내 물건을 함부로 하는 애들은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누가 와서 어떤 분은 팜파티 때 와서 그래요. 농가에서 무언가 물 시끄럽길래 와봤어. 할 건 없어. 그러니까 토마토 지신 분이 와가지고 작물을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팜파 죽게 불러요. 굳이 불러요. 와가지고 인간이 붙을 거 야 한번 시끄러워 빨리. 뭐야 이래놓고 팜파티 한다. 지금 컨셉은 그게 아니잖아요.
손님들 모시고 제가 대접했는데 저를 꼭 굳이 불러가지고 병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할 타입이 아닌데 그러고 체험하고 있으면 꼭 뒤에 와요. 그래가지고 애들 여기서 앉아서 체험하고 있으면은 삼삼오오 딱 뒤에 가지고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엄마들이 이렇게 애들 사진 찍다가 상황이 이상하죠. 우리 애들이 그 동거의 원숭이가 된 거예요. 밥 드실 때부터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앞에 동거에서. 근데 이런 거를 포기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티격태격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 나는 체험이랑 안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도 시간은 오래 걸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전으로 말씀드렸고요. 2015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인증 쪽으로 조금 내실을 찾았는데 농촌 융복합 사업자 인증, 흔히 말하는 6차 산업 인증이에요. 지금 하시는 농촌 교육농장과 다르게 6차 산업 인증은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6차 산업을 육성하자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예산이 따라오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공식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 가공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판로개척이나 이런 거를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농협에서 저리로 누겨도 된다고 들었어요. 1%대로 6차 산업을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은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그냥 진흥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일 뿐이고요. 대신 이제 교육청이나 체험 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 농어촌 식생활 체험 공간이라고 우수 식생활 체험 공간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해보자 해서 농림부 쪽에 있는 근거 법령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액을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교한테 줘요. 우리 애들 식생활 개선, 쌀 소비 촉진, 뭐 과체류 뭐 많이 먹기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다 돈을 주고 니들이 우수 식생활 체험 공간으로 체험을 간다고 하면은 내가 그 중에 2만 원 지원해줄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저희 쪽으로 오겠죠 체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래저래 알려지다 보니까는 뭐 이제 TV도 나오고 뭐 유명하신 분들 앞에서 뭐 얘기도 하고 이쪽 맨 오른쪽 계신 분 아시죠? 어제 오셨죠? 그분하고 저하고 그 농어촌공사 사장님 이낙연 도지사님하고 지금은 장관님 되신 그때 유통공사 사장님하고 토론했다가 어마어마했어요. 완전히 진짜 저 앞에 공무원분들이 한 500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방송차에서는데 렌즈도 한번 내고 좋은 그런 거죠. 왜 기동하셨어요? 딱 그 질문 한 가지 이제 머리가 엎치기 시작하더니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근데 조금 회의감은 많이 들었어요. 이미 짜여진 각본에 내가 어쩌졌구나. 자유로운 발언보다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계속 비서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전화 아니면 내일 어떤 질문 하실 거예요? 이쪽으로 해주세요. 그 토마토 소진 소비 확대를 위해서 그 경남 토마토 산업의 협력단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세 번째 2015년도 선발을 했는데 저 때는 50분만 모였어요. 11가족. 저희 첫대 팜파티가 50명을 모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한 착오로 사람이 200명이 된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한 가족에 한 사람만 저희 토마토 주문하시잖아요. 아 그럼 50명 모셔야 되겠다. 50분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네 참석하겠습니다. 왔는데 50명이 아니라 50가족이 된 거예요. 그럼 200명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줄여서 150명. 이때는 이제 알고 2015년도에 11가족만 딱 모셔가지고 토마토 소비 확대 측면이 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 소비가 계속 위축이 되니까. 근데 제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토마토 많이 사 먹겠어요. 근데 저는 뭐냐 나라도 달라지자 이거예요. 에이, 누가 하겠지 하다 보면 아무도 안 하고 똑같이
나중에 토마토 농사 짓는 사람 없고 다 중국 사람 살아먹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잖아요. 자기 시장은 자기가 지켜야지. 토마토하고 좀 친해지라고 엄마들은 다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저쪽 가서 얘기하고 있고 아빠하고 애들만 들어오라고 해서 제일 안 먹는 사람들이 아빠하고 애들이에요. 토마토를 요리해서 그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상품권 걸고 저 선물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걸고 해서 이렇게 필요해서 네. 아까 그 해마다 그 팜파티 하실 때 가족 수를 줄이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그 아까 뭐 메일로 이제 알림을 할 때 네. 우수 고객을 중심으로 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수 고객이 15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네. 그 선별은 어떻게 해서 또 이제 엑셀 작업을 먼저 최초로 하고요. 이 사람은 몇 번, 이 사람은 몇 번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하면은 많이 그렇게 해서 그냥 하셨다고요? 많이 나오는 순서로 하고 이제 연락을 차근차근 드려요. 이 50분이 다 온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못 오신 분도 있으면 50명 하고 사람 덜 차면 밑에 50명, 또 50명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은 거고 이때 팜파티는 손님이 이제 짬뽕이에요. 직거래 토마토 사드신 분, 딸기 사드신 분도 있고 우리 농장에 체험을 많이 오신 분도 있고 그러면은 그 만약에 줄였을 때 네.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 경험을 하신 분 중에 네. 왜 올해는 안 하냐 하고 문의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꼭 넣어줘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특히 지역이 가까운 여수에서 해마다 오신 분 있어요.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토마토 자주 사드시는 분들은 가까우신 분, 거기다 이제 지역이 가까우신 분들은 전화 오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대전에서 한 10분 오셨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재밌어서 또 갈게요 해서 2015년도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못 오시고 네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첫 해는 5,000원 1인당 우리가 대접하는 거니까 두 번째 만원, 세 번째에도 만원. 두 번째 해가 정확히 집계가 됐는데 남은 돈이 150명 오셨는데 87만 원 남았어요. 저희 밥값은 다 제했을 때. 근데 87만 원도 다 그냥 기부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2013년도부터 체험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매출의 1% 쫄보사 어린이재단 기부하고 팜파티도 수익금 기부를 2014년도에 했었고 제가 첫 해 2013년도에 도저히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연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기타를 쳤어요. 그랬더니 전담에서 팜파티 할 때 가수 못 구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저는 돈 안 받고 밥만 주면 가서 해주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10월 1일 날 그때 해남 팜파티 때도 가서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앞에 3명 앉아 있는 거예요. 노래 세고 지고 오고 이게 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한번 도움을 주면은 이 해남 분 중에 한 명이 솜사탕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농가에서 그럼 경모 너 이번에 팜파티 할 때는 내가 가서 솜사탕 그거 만들어줄게. 그러면 너 와서 도와주고 보완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팜파티가 아니더라도 행사를 기획하실 때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모으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서로 돌아가서 서로 도와주고 우리 할 때 한 5명 모으고 1년에 5번 가면은 인원이 5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같이 오면 10명이에요. 두 부부가 이 행사 못해요. 이럴 때. 그러니까 꼭 모으시든지 아니면 가족을 이용하시든지. 그리고 보성군 청소년 진로 상담은 아마 보성군 최초였을 거예요. 농업인이 진로 상담하는 데 들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농업의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맨 왼쪽에서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경찰, 의사, 그 다음에 선생님, 항해사, 사회복지사, 농업인. 근데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농업인 맨 끝에 나가지고. 그래서 자세도 제일 거방에 앉아 있었어요. 난 니들한테 안 보여. 그래가지고 뭐 연봉이 얼마고 어떤 일을 하고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저한테 처리가 넘어왔는데 이 사진 보면 알고 있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에이드부터 무시해요. 얼마 벌어요? 솔직히 소득으로 따지면은 7천에서 8천 정도 되는데 매출이 1억 5천. 그럼 애들이 와 몇 평이에요? 1,300평.
차는 못 타요. 유리 깨진 카니발 타고 다닌다. 2003년식. 그래도 막 웃어요. 돈 잘 버는데 왜 차를 못 타고 다녀요? 니는 벤치에다가 예치기 싫고 다닐래? 이 말 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이나 농업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현 사회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 달라져야 할 점, 이런 거 얘기를 했죠.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이런 눌러버리려고. 그러고 아주 재밌게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아, 이제 저희 농장 현재 상황이에요.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데가 빨간 데, 노란 데가 딸기 재배. 저 딸기 재배를 오래 바꿨어요. 원래 둘 다 빨간색 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딸기 쪽은 체험 쪽이 매출이 계속 늘어나요 지금. 체험 쪽 매출은 늘어나고 농산물 판매 매출은 조금씩 크진 않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미리 대비하자 해서 저 600평을 전체를 체험을 하는데 지금 딸기 체험 시작하면 다 딸기 가격 떨어질 뒤에 4월달이나 이때 되면 다 시작을 하거든요. 빠르면 4월. 저희 올해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딸기 가격 1kg에 3만 원 안 되고 아마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제 체험합니다 공표를 2016년 12월 17일 날 팜파티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부터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십시오 하는 거를 그때부터 할 거고. 그 다음에 체험 공간이 좀 좁아요. 뭐냐면 아까 그 공사해놓은 거 보셨죠? 공사하는 과정 사진. 그때 누가 그러셨어요? 적어도 70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보신 분이 그랬는데 저는 아유 무슨 지역 애들 해봐야 하나면 10명, 7명 그래도 우리 집은 20명 다행이다 하고 짧게 됐어요. 많이 들어오면 40명. 근데 지금 와서 전화 와요. 4월 며칠날 딸기 따러 가고 싶은데요. 어디 어린이집이요? 순천 어디 어린이집이요? 아, 이 날짜 비었어요. 그럼 몇 명이나 되세요? 200명이요. 가면 이제 놓치는 거. 아, 죄송합니다. 저희 집 100명까지 가봐 같아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매입 완료 농지 있잖아요. 저쪽을 후계 농업 경영인 자금으로 2%짜리로 지금 매입을 했어요. 작년에. 체험 공간을 저 뒤쪽으로 옮길 거예요. 앞쪽에 보면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계속 하우스가 앞으로 밀려오니까 모든 시설이 앞으로 밀려오니까 나중에는 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뒤로 옮겨버리려고 지금 매입을 생각되고.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매입 완료 예정이 네. 저게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입 예정 농지요? 아니 완료 농지가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셨잖아요. 네. 근데 그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팔아야 이게 맞아야 네. 살 수 있는 건데 네. 그럼 예를 들어 뭐 프리미엄을 좀 얹어서 사신 아.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세대로 저걸 사신 건가요? 저희는 시세보다 한 2, 3천 원 더 줬을 거예요. 더 주니까 팔려고 해요? 아니요. 첫 해에는 절대 땅 안 판다고 했어요. 네. 제가 처음 내려갔을 때 꿈이 뭐였냐면 이 저수지 밑에 땅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돈 벌어서. 근데 동네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누가 니한테 빠른데 땅값 계속 오르고 네. 저 처음 내려갈 때 땅값 3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 6만 원이에요. 2배 오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걸 봤죠. 아 얘들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일도 하고 계속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토마토 박스 들고 가가지고 이제 아버님 땅이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상속도 안 해놓고 할머니가 그냥 누구한테 세 주고 하는 농지였는데 이게 이제 유산불금제가 불려지니까 이거를 땅을 해갖고 누구한테 세를 주고 돈을 어떻게 나누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땅 나눠보자 해가지고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땅 아니고서는 잘 안 나와요. 글쎄,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 네.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 못 치고 배우고 운이 좋다니까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다 비웃었어요, 저 땅 산다고. 근데 지금 저쪽 땅을 다 사고, 저 예정 농지 있죠, 노란에. 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분 엄청 프리미엄 붙일 것 같아요. 네. 많이 알받긴 한데. 어제 이제 어떤 분한테 상의를 드렸는데, 10만 원을 주더라도, 지금 현 시세가 5만 원인데, 10만 원을 주더라도
4번에 나한테 더 도주라고 그런다고. 아 글쎄. 돈 닦아고 사버리라. 아쉬운다네. 저 뒤에 땅 저쪽 오른쪽 땅 있죠. 파란색 오른쪽 땅. 저거 사는데 9,9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밑에 거 저 보라색 땅 따는데 10만 원 주면은 6천만 원이에요. 600평하고 1,700평하고 3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일단 키워놓고 팔지 아니면 농협에서 돈을 빌려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실제로 보시고 그건 자료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 저희 상황이에요. 이건 한 며칠 전 상황인데 사실 크게 보나요? 저기 지금 토마토입니까? 딸기가? 예, 토마토 시기로 있어요. 토마토는 재배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낮아야 돼요. 토마토는 위로 크기 때문에 이걸 일하기 편하게 이만큼 올려버리면은 한 단, 두 단, 세 단, 열매를 세 단밖에 못 보고 아니면 유인을 해야 돼요. 낮으면은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단을 보고 유인하면은 12단을 보고. 그러니까 작업하기 편하게 하면서도 좀 낮게 하는 게 토마토는 유리하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하우스 높은 거 보셨죠? 엄청 높은 거. 그것도 뭐냐면 파프리카는 유인을 못해요. 무조건 일자로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저기 한 동에 몇 평? 저희는 이제 보통 200평짜리 3연동이 600평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100평짜리 6동이 6연동, 아니 600평이에요. 뒤로가 짧아요. 50m. 여기 지금 100평이라는. 다 붙어 있어요. 네. 아 연동. 붙어서? 네. 아 연동. 네. 그럼 그렇게 저게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100평짜리 한 동이라 그러면은 네. 시설 기간 어느 정도? 보통 저희는 100평으로 계산 안 하고 600평으로 계산하는데, 땅값 제외하고 하우스 짓는데 시설 하우스요. 네. 그 일반 비가림 하우스 말고 네. 난방비 들어가고 이중 비닐 들어가고 90% 들어가고 하는데 1억 정도. 아 이게 난방비가 있어요? 네, 1억 정도 들어가고 이제 흙 말고 저렇게 양행 시설 들어가는데 600평에 3,700에서 4,000. 근데 소득으로 생각하면은 농사 잘 치면은 한 4년, 3, 4년이면 나오죠. 그러면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농업은 저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 산업 같은 거 영업이익률 보통 생각하면 7%, 진짜 좋은 건 10%. 근데 농업 소득률은 40%가 웬만한 잡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만큼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인력이 부족할 뿐이고. 이거는 저기가 없어요? 네? 사람 손으로 일일이 심어야 되나요? 기계가 없어요? 예, 기계가 심은 기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상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원리 작물이 뭐냐면은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는 게 많아요. 수학적으로 고추 수확하는 기계 나왔는데 제가 오늘 시연하는 거 봤는데 페이스북에서 고추를 잘 따요. 뭐 트랙터가 생겨가지고 우리 가로 따는데 이파리까지 다 따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 만들기가 진짜 쉽지 않고, 네덜란드에서 뭐 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딸기 따는 기계를 봤는데 타고 다니면서 콤바인처럼 이렇게 딸기가 올라오면은 또 이렇게 기계가 8억인가 뭐 그러는데 그런 대규모로 하는 데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토마토를 심고, 여기 있는 딸기 높이는 1m예요. 딸기는 위로 안 크기 때문에 저보다 한 170 넘으신 분들은 1m씩, 저는 키가 작고 저희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키가 작으니까 1m 더 높였어도 됐는데, 일단 애들이 3, 4세 애들이 왔을 때 손이 닿아야 돼요. 이 옆으로 해서 이제 딸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쪽에서 딸기를 따려면 1m 정도면은 한 4세, 3, 4세까지 따겠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제 페이스북 계정에 집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 농사 지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달렸던 토마토예요. 근데 항상 이 자리가 제일 많이 열려요. 왜 그러지 생각해봤더니 제가 다니는 길이에요. 제가 다니는 길이가 얘들이 뭐 소리를 듣겠어요? 냄새를 맡겠어요? 내가 뭐 따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가면서도 순하다 나와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좀 넘어져 있으면 한 번 더 감고 가고.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갈수록 잘 되구나 하는 거를 안 거죠. 제가. 그리고 이제 양의 시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어가지고 이 하얀 손으로 양분 지하수를 갖다가 떠가지고 맡기면은 오늘은 토마토를 심었는데요. 베이지는 포커비트 베이지고요. 뭐 언제까지 딸 거고요. 얘기를 하면은 품종은 뭐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키우는데 맞는 필요한 양분이 지하수에 얼마 있으니까 나머지 거를 보완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조성표를 보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질산가리는 얼마, 황산가리는 얼마, 그다음에 뭐 칼슘은 얼마 이렇게 배합해놓고 기계에서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햇빛이 적으니까 오늘은 2번만 넣자. 하루에 2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번 그러면 지가 알아서 우리 이렇게 급액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좋은 점은 그게 편하고 안 좋은 점은 두 가지. 기계가 고장 났다가 하면 애들이 흔히 농사 짓는 사람들 경우로 차려야 돼.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차려야 되거든요. 애들이 이빨을 쭉. 제가 이제 교육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일박에 교육을 갔는데 그때 경남 거창인가 있었을 거예요.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제가 없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서 애들은 이상하다 애들이 외우 사진만 보내주세요. 다 차려다고 가서 봤더니 이쪽 가는 밸브가 깨져가지고 그쪽이 물이 한 구역에 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공수 해줘야 되고 점검해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 좋은 점이 흙에서 하는 거는 얘들을 철거할 때 키가 3m까지 크거든요. 뽑아가지고 그냥 땅에 놔버리고 로타리 쳐버리면 양분이 되는데 얘들은 다 끄집고 나와야 돼요. 밖으로. 그럴 때는 1년에 2번씩 제가 쇳덩어리가 있다. 똘똘 말고 있어요. 그럼 이만해져요. 그럼 미약가로 딱 훔쳐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거를 재활용하면 양분으로 재활용하기는 힘들고 네. 아마 다른 과수가 있다. 그러면 발효된 것을 갖다가 갈아 넣는 방법을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6차 산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55년, 65년도부터 지금까지 산업 구성이에요. 1차 산업은 점점 없어지고 2차도 뜨뜻미지근해요 지금. 근데 3차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상으로 그릴게요. 1월달에 시작을 하면은 가격 토마토 가격이 15,000원. 그러다가 구정 시작하면 바닥을 칩니다. 경매장 갖고 가면은 발로 차요. 너 때문에 그만 좀 갖고 와요. 누가 안 사요. 그만 좀 갖고 오라고. 그럴 때는 얼마나 3,000원 나와요. 5kg 한 박스에. 그러다가 급식 시작하면 또 막 올라요. 35,000원 올랐다가 아까 말씀드린 수익가율도 또 떨어지잖아요. 저기는 체험을 저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넓게 보면 6차 산업이죠. 그 6차 산업을 농업을 하지 말고 이쪽으로 나가라가 아니라 이 떨어지는 때 3, 4월달 떨어지고 5월달에 바닥을 칠 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뭐냐? 애들 체험 수요예요. 그러면 수확해서 파는 매출을 줄이고 체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갔을 때 그래프가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자꾸 방향이 지금 6차선의 방향이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농업을 포기해라 이렇게 보여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1차 기반이 없는 생산을 아무도 안 하는 데서 누군가는 만들겠지 가격이 싸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2차가 있고 3차 부가가치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0에서 곱하기 1을 하든 곱하기 3을 하든 100을 하든 그건 0이거든요. 1차는 무조건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1차가 안 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을 하는 거를 2차, 3차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저희도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후회하는 게 제가 체험 농장을 하자고 했으면 이 땅을 안 샀을 거예요. 이쪽 하우스를. 저는 뭘 하기 위해 이 땅을 샀냐면 직거래하기 편하게, 유통하기 편하게 4차선 도로 가까운 데서 샀는데 지금 6차 산업을 하려고 지금 많이 완화되긴 했어요. 하려고 체험장도 새로 짓고 애들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우리가 뭐 오이육 생산해서 잼이라도 팔려면은 판매장도 있어야 되고. 근데 보면은 농림지역에다가 농어치는 구역이에요. 우리 박 선생님께서 많이 완화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규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농장을 할지 10년, 20년을 내다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농지를 이걸 충분히 확인하시고 밑에 보면은 조례랑 다 나와요. 법부터 조례, 시행령까지 다 나오니까 이거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농지를 구입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홈페이지고 이쪽은 제가 저희 집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 제목 보세요. 전남 체험학습, 보성 딸기 체험, 전남 딸기 체험, 전남 딸기 체험, 보성 체험학습.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그렇죠. 옛날처럼 선생님들이 한 군데를 안 가요. 2학년, 1학년들이 오는 여수 유명한 데 있잖아요. 송시마을. 송시마을 갔다 왔으면은 1학년들이 커서 2학년이 됐을 때 또 송시마을 가면 엄마들이 뭐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데를 검색을 해요. 그랬을 때 노출되기 편하라고 이거를 블로그를 해놓고요. 보성 신심 이거는 제 신림문구 체험 홈페이지는 꾸며놓긴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했는데 매출은 여기서 안 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집이 홈페이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아직도 판단하는 분이 많아요. 블로그만 하면 내가 안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정식적으로 뭐 사업자가 있고 한가 보다 이런 거 보시는 분이 많고 저희가 지금 하라고 하면 홈페이지 안 만들었어요. 체험 예약 같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예약을 하면 제가 24시간 이걸 보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밑에다가 예약하시고 전화 주세요.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어차피 전화 받을 거면 블로그에서 예약 받아보죠. 돈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체험만 하실 거면은 블로그 쪽으로 나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체험 얘기만 하지 마시고 딸 정원박람회 간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 친하신 교수 분이신데 작년 아마 이 창업 아카데미 하셨을 거예요. 김미애 씨라고 저쪽에서 오디까지 시는데 그분 농장에 밥 먹으러 가서 맛있으니까 블로그 하나 올려드리고 정보가 많으니까 얘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구나, 진짜로 뭘 하는구나. 지금은 들어오시는 분이 뭐 30명, 40명밖에 안 되는데 3, 4, 5월 달에는 200분에서 300분이 날마다 들어오세요. 그게 거의 다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오늘 보성 무차박 갈 건데 그렇게 놀아야지 얘들이 농차 싫어하는데 그렇게 보시고 검색을 많이 하시니까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다가 대부분 다 포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이 피드백이 빨리 와요. 글을 10개 올리면 댓글 하나 달릴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딱 쌓였다 싶으면 그때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못 참으시고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집사람 블로그 처음 배우고 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눈 빨개가지고 컵라면 먹으면서 블로그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고 가면 저는 진짜 얘가 좀 정신이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블로그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왜 블로그에다 저렇게 목을 내나? 지금 와서는 집사람한테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쇼핑몰도 있는데 쇼핑몰이 거의 일단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쇼핑몰을 수업함을 쓰나요? 스토어팜도 있고요. 이거는 개별 쇼핑몰 카페24에서 임대해서 쓰는 데도 있고요. 근데 차라리 스토어팜이 훨씬 낫습니다. 스토어팜이고 올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산지 직송 이제 입점까지는 꺼내놓은 상태고요. 딸기가 나오면 저희 이제 딸기 직거래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는 품목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옛날에 토경할 때예요. 지금은 고설집인데 포장 진짜 빡빡하게 했어요. 문제 없이. 작년에 200박스 보냈는데 컴플레인 2건 들었어요. 뭐 파손이나 이런 문제로. 한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딸기 넣고 세 번 싸고 네 번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박스씩 보내는데 안 사요. 뭐냐면 사람들 인식이 딸기는 어떻게 택배로 오다고 포장이 어땠다 간에 그러니까 올해는 더 노력을 할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품목이 소비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뭐 달걀 같은 것도 택배로 네. 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인식은 많이 안 바뀌고 있어요. 네.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던져봐야 몇 개 터지겠지. 300개, 400개 들어가면서 몇 개 터져봐야 문제가 없는데 딸기는 그리고 굉장히 비싼 과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명품이랑 비교하기 좀 그래도 인터넷에서 자기 뭐 구찌백이라는 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백화점 가서 대우 받으면서 살라고 그래요. 그거랑 맥락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고급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택배로는 안 사고 시장에 가서 자기가 직접 보고 살려고.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까 그 6차 산업 인증 네. 그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꼭 그 체험도 뭔가 하고 있어야 나오는 건가요? 전남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1차는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편이에요. 농지용품 하나 만들기 쉽고 그게 중점적으로 안 보고 2차를 좀 중점적으로 봐요. 아 2차 쪽을? 가공 쪽. 그리고 3차는 체험을 안 하더라도 유통을 직접 자기가 직거래를 하거나 하고 있으면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 저희 같이 1차하고 3차만 했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청 서식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3형, 1 곱하기 2형, 1 곱하기 3형이 있거든요. 근데 실사를 나오셔가지고 심사하시는 분들은 가공품인데 뭐 있잖아요. 하다못해 저희 뭐까지 보여드렸냐면은 가공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가지고 특허 출원해놓은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때 뭐 토마토 젤리 만드는 거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겨우 저희 통화를. 근데 뭐든지 1회 때가 제일 편하대요. 저희도 1회 받았는데 2019년에. 근데 올해부터는 좀 강화했어요. 인증 받으시려면은 그 뭐냐면은 뭐 법인이건 농가건 개인사업자건 다 되거든요. 되는데 재무제표 저 없으시면은 그 추정 재무제표도 있고 뭐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공식적인 문서를 갖고 와라. 얘네들이 매출이 얼마인지 그러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야 돼요. 줄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가공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게 아쉽긴 한데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많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합격률이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연계한 사업 도에서 나오는 이제 보조 사업 같은 게 조금씩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근데 6대4, 6대4니까 뭐 1억짜리라면 6천대 4천, 자부담 4천이고. 이제 올해 저도 신청을 해놨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연계 패키지 6차 산업 연계 패키지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그 업체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6개소인가 5개소인가 전담해서 줄 거고 6천대 4천이에요. 자부담 4천이 내 통장에 있는지 그것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고 법인 사업자여만 되고 1년 이상 법인을 유지를 시켜온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까다로워졌죠. 영농 후계자 자금. 지원하는 영농 후계자 뭐냐면은 그 구청이나 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후계 농업 경영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답을 줄게요. 금리가 2%예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 경영인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농지 구입에 관해서는 농심부에서 웬만하면 담보를 다 해줘요. 담보 능력이 없어도 농지 구입하는 데는 거의 부담이 없을 정도. 10%만 1억 산다 그러면 1,000만 원치 담보만 있는 되고. 근데 그 농지가 10% 이상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협에서 얼마 정도 담보 채워놓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농심부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고
근데 이제 후계농업 경영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상황 기간이 짧아요. 3년 거치 7년 상황. 당장 저도 3년 뒤부터 1,700만 원씩 내야 돼요. 원금이랑 같이. 그래서 그게 이제 월 단위가 아니고 연 단위 연 보상이죠.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씩 이자 내고. 그러니까 논을 사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돈 안 나오는 논을 사시기에는 자기가 농사 지어도 그 돈이 안 나오는데 조금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걸 사가지고 내가 직접 그걸 지어서 소득이 많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가능하죠. 했으면 괜찮고. 그리고 그거보다 거치 기간이 좀 긴 게 휘농작물 있잖아요. 그것도 2%인데 그 5년 거치 10년 상황이에요. 거치 기간이 길수록 좁고, 그 다음에 대학교 나오신 분, 대학이나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학사 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1%예요. 1%인가? 2%인가 모르겠고. 그리고 그거 있고, 지능기금, 농어촌 지능기금은 아마 지금 곧 나올 때가 됐어요. 그거는 1%, 2억까지. 운영자금은 2년 후에 일시상환. 그리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이나 5년 거치. 군청이나 도청, 그 다음에 기술원, 뭐 창조경제센터는 마찬가지고 저희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공지사항 봐요. 필요한 거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금 대표님은 현재로는 이렇게 체험 쪽을 많이 이제 확대하시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예, 체험 쪽은 이제 꾸준히 늘려나가서 연간 10,000명 이상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 아마 6,0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오니까 살 게 없어요. 방울토마토 딸기 따갔는데 저 한번 그 딸기 따시면서 또 딸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 사가지고 다 4팩씩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시죠.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우수 말고요. 우수는 중복 하실 분한테 또 주는 거고,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이런 거 이제 찾아보시면은 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시는 모르겠어요. 시에서 안 받아요. 연리 2%로 3년까지 7년 상환. 그리고 만약에 농지 말고 가공 공장이나 뭐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농심부에서 조금 꼼꼼히 볼 거예요. 여기서 담보 능력, 이렇게 담보력을 보증서를 잘 안 끊어주려고. 농지 구입에 대해서 보증서를 잘 끊어주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디가 수천인가 모르겠는데 가져가시고. 그리고 먼저 신청하시기 전에 자기가 대출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세요. 신용도 굉장히 그 법인체나 사업체를 앞으로 운영하시려면은 절대 신용도 유지는 그거는 있어야 됩니다. 군청에서 승인이 나는데 농협에서 신용도 유지 대출이 안 나오면은 전 군에서 챙피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연체하지 마시고 세금 잘 내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 관계는 세무서에다가 세무사에다가 맡기세요. 저도 한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명세사업자 할 때는 별로 터치를 안 하는데 일반 과세로 저희는 이제 분리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농산물 판매는 면세, 체험 상품은 과세 하는데 가만히 놔두다가 한 3년째 되면은 이제 건드려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자료를 다 갖고 나가서 체험 택배 보낸 거부터 해가지고 뭐 공식적인 문서로 갖고 와라 뭐 그런 막 싸우다가 이제 막 가산세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에다 맡기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 사업을 받으시려면은 세금 매출 신고도 좀 누적을 시켜보시는 게 좋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지원 사업 같은 거 해줬는데 굉장히 꼼꼼히 봐요.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농원 사례를 말씀드려가지고 좀 얼마나 와닿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전남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엄청난 농업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